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시장 골목에 첫 번째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깨어나는 골목의 하루, 빗자루질 소리와 군고구마 연기가 좁은 길 사이를 채워갑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지켜온 박순자에게 이 아침은 조금 다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그의 하루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첫째 날 국군의 날 특집 방송. 69살 어머니의 손에는 어제 받은 초대장이 들려 있습니다. 가족 1인 동반 가능이라고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간 서먹해진 모녀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성 장군이 된 딸 한유나,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군인 중 한 명이 된 그 아이는 여전히 순자에게는 손수건에 별을 수놓아주면 좋아하던 그 어린 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규정과 질서, 계급과 위계가 엄존하는 군의 세계에서 한 어머니의 소박한 사랑은 때로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이 갈라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것은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정 너머의 인간적인 예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순간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자가 흰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 골목,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철문들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빗자루질 소리와 함께 군고구마 연기가 좁은 골목 사이를 채우고 상인들의 각자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지켜온 박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69살의 순자에게 이 작은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이자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낡은 라디오를 켜는 것입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는 그에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멸치볶음은 달지 않게, 대신 참기름은 마지막에 한 방울만 넣어야 제맛이 나지요. 순자는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되뇌이며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합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맛은 이 골목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그가 만드는 멸치볶음과 김치는 한번 맛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순자의 손길을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첫째 날 국군의 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을 맞아 앵커의 목소리가 나오자 순자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합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전부이던 시절 어린 딸 유나의 손을 잡고 여의도 광장으로 행진을 보러 가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유나는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저 비행기들이 하늘에 그림을 그려요. 하며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이는 언젠가부터 나도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자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정말로 군인이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한유나 46살이 된 딸과 69살의 어머니는 몇 해째 마음이 엇갈린 채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세가 미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쁜 딸을 대신해서 명절마다 텅 빈 의자만 더욱 커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공손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오늘 뭐 했어?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하며 사소한 일상을 나누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어제 받은 택배 상자를 다시 한번 꺼내어 확인해 봅니다. 깔끔한 봉투 안에는 국군의 날 행사 안내장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스타일로 작성된 초대장에는 가족 1인 동반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초대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직접 보낸 초대장입니다. 몇 년 만에 받는 공식적인 초대였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한복을 꺼내어 치마의 주름을 정성스럽게 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디 가서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보고만 와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시장 사람들 눈치도 있고 무엇보다 군대라는 곳은 규정의 세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월급날마다 가계부를 맞추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던 밤들이 가르쳐준 상식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국군의 날 행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외에서 귀국한 고위 장성들의 참여가 예상되며 최신 무기 체계의 전시와 함께 순자는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이고 반찬 준비에 집중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첫 번째 진급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였을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그 성공이 모녀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 같아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가게 문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어때요? 멸치볶음 좀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들이 순자의 생각을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슴 한편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릅니다. 딸이 직접 보낸 초대장을 받았고 가족 1인 동반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애써 누르며 이른 아침부터 반찬 준비에 몰두합니다. 오늘 하루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몇 년 만에 딸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국군의 날 행사장 주변 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태극기 물결과 군악대의 금빛 관악기들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사열대 앞 잔디밭에는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초대장과 신분증을 꼼꼼히 챙긴 채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행사장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순자의 마음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행사장과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들을 따라 걸으며
순자는 자신이 받은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VIP 대기실이라고 적힌 표시판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기실 입구에 도착하자 군복을 차려입은 의전병이 순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고 업무적인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초청 인사분들을 위한 VIP 대기실입니다. 일반 관람석은 저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전병은 기계적으로 손가락으로 반대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손에 든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가족 1인 동반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때 옆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배달 온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명단 확인하고 들여보내세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명단을 꼼꼼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유나 대장님 측 수행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 아이가 바쁜가 보네요. 그럼 혹시 이 손수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미리 준비해온 하얀 보자기에서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별이 그려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장교는 미간을 찌푸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안 절차상 외부에서 가져온 물품의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이 대기 중이시니 빠르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 VIP 대기실의 문은 순자의 등 뒤에서 서서히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잠깐 보인 실내의 모습은 순자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정중하게 차를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에서 대화를 나누던 누군가가 순자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무나 VIP라고 하네. 초대장만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줄 아나 봐. 순자의 귓불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초대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수건을 담은 보자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몇십 년 전 남편의 저녁식에서 느꼈던 서러움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전병이 다시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반 관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관람석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순수한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람석에 앉으며 순자는 손수건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하얀 천 위에 수놓인 작은 별에는 내가 길을 잃으면 이 별을 보고 돌아오너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처음 만들어준 것이고 지금까지도 특별한 날이면 새로 만들어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관람석에서
VIP 대기실 쪽을 바라보며 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일반 관람석으로 향하는 길, 철제 펜스 너머로 연예인들의 축사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화려한 목소리들과 박수 소리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언니 맞지? 돌아보니 시장에서 함께 반찬을 떼어가던 해병대 어머니였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순자를 반갑게 맞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도 우리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부모로서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잖아요. 순자는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까 VIP 대기실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고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바쁘다고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순자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군기가 바짝 선 표정의 군인들과 규정과 동선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질서정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이런 환경에서 딸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고막을 울리는 듯한 확성기 안내 방송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특별 주빈이신 사성 장군께서 헬리콥터를 통해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했다더라. 합참 쪽에서 온다던데. 사성 장군이라니 정말 대단한 분이 오는구나. 순자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묘한 거리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순자는 펜스 틈으로 VIP 대기실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을 돌려보낸 중령이 재벌가로 보이는 사람들을 맞으며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고급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순자는 가슴께로 보자기를 더 꼭 끌어안으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의전 요원 2명이 다가와 순자를 포함한 몇 명의 관람객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방이나 소지품이 있으시면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순자는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수정과하고 김밥이에요. 혹시 배가 고플까봐 준비해 왔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전 요원은 정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외부 음식물은 보안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빼앗기듯 맡기며 빈손으로 관람석 난간을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정숙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규정이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보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것들이 하나씩 거절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VIP 대기실에서의 일,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딸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딸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예행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군 편대가 하늘에 완벽한 태극 문양을 그려내자 관람석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도 그 웅장한 광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호 속에서 순자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딸을 보러 온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엄격함과 위계 질서는 가족의 정조차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관람석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대기실 입구에서 아까 보았던 중령이 부하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족 1인 동반을 VIP 출입으로 오인하게 만든 겁니까? 의전팀, 동선 다시 제대로 잡으세요. 그 옆에서 한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그런데 한 대장님, 어머님이 현장에 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중령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명단에 없는 가족은 무조건 통제입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귓속이 웅하고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명단에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흰 보자기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내가 길을 잃으면 이별을 보고 돌아오너라 엄마라는 자수 문장이 새겨진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잠시 중단되고 멀리서 헬리콥터 편대의 진입음이 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행사장 상공에서 구름들이 로터 바람에 갈라지듯 휘어지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딸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몇 년간 서먹해진 관계, 점점 줄어드는 연락,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딸 사이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순자는 미처 발밑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펜스 아래쪽에 튀어나온 작은 철근에 발끝이 걸렸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가 넘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젊은 헌병이 재빨리 달려와서 순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의무병을 불러드릴까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병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창피해서 그래요. 실제로 다친 것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넘어진 것도 그렇고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헌병은 순자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천막 쪽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보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딸을 보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보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딸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전 본부에서 경호가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의심 물품 확인 요망. VIP 라운지 앞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장 전체의 경계 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를 부축하던 젊은 헌병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이쪽에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어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마치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딸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중얼거리며 헌병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던 찰나 아까 VIP 대기실에서 보았던 중령이 성큼성큼 걸어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한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서 더 머무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방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제가 누구 엄마인지도 묻지 않으시면서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님이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중령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보다 규정과 질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말끝이 채 마르기도 전에 관람석 어딘가에서 비닐봉지 좀 치워. 앉으라고 하잖아. 하는 고함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작은 마찰도 쉽게 큰 소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마치 모든 소란의 원인이 된 것처럼 눈 덮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은 체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몇십 년 전 남편의 저녁식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으러 갔던 그날 계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규정이면 됐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스스로 난간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밀어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흰 천 위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별 자수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딸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딸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가슴께 꼭 안고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무천막까지 걸음을 옮기는 동안 순자는 지난 세월을 한 장씩 넘기듯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먼지 날리는 부대 창고에서 초라한 저녁증을 받던 그날, 작은 꽃다발 옆에서 눈물을 훔치던 어린 유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중고등학교 교복을 맞추러 다니던 주말마다 시장에서 튀김을 팔아 대학 등록금을 모으던 그 힘겨운 밤들까지 엄마는 세상에서 내 편이었는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말렸을 때도 순자만큼은 딸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머니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의무천막 앞에 다다랐을 때 예비역 원사라고 적힌 배지를 단 중년 남성이 순자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박순자 여사님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정보사 근무 시절에 한유나 대위였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원사는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어머님께서 손수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오늘도 순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자신이 만들어준 손수건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원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사님. 제가 어머님을 누구의 가족으로 모시지 않더라도 한 분의 어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기서라도 편안히 앉으셔서 잘 보이는 자리에서 관람하시죠. 그 말에 순자는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념이 다가오던 자리에 이상한 평온함이 들어앉았습니다. 규정과 질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원사의 안내를 따라 헬기장과 사열대가 동시에 잘 보이는 구석진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VIP석은 아니었지만 행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순자는 손바닥에 배어있던 땀을 닦으며 이번에는 난간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식을 둔 부모들,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VIP석에서 보았던 그런 거만함이나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순수한 기대감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딸을 응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규정에 얽매여 스스로를 위축시킬 필요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몇 년 만에 딸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든 어떤 시선이 있든 순자는 이 자리에서 딸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자기 속 손수건의 수놓인 별처럼 순자는 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웅웅웅 헬리콥터 로터음이 점점 굵어지며 대지를 울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깃발들을 거꾸로 젖히고 하늘이 정말로 갈라지는 듯 구름들이 찢어져 나가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관람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도 손에 든 보자기를 꼭 쥐고 그 웅장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보좌관들이 차례로 내려섰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헬리콥터에서도 고위 장성들과 참모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헬리콥터에서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성 장군, 대장 계급이었습니다. 행사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금일 특별 주빈이신 합참 차출 사성 장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유-나 장군님. 사람들의 박수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당당한 여성이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더욱 의젓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유나는 예정된 동선인 사열대가 아닌 측면의 펜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꽂힌 곳에는 흰 보자기를 끌어안은 작은 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자였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던 중령이 허겁지겁 한유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군님, 예정된 동선이 있습니다. 사열대 쪽으로 이동하셔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유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선을 수정합니다. 저분을 왜 저기에 혼자 세워두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분은. 중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유나가 말을 잘랐습니다. 규정이요? 규정의 첫 번째 조항은 존중입니다. 오늘 행사 총괄 의전 라인은 즉시 임시 대기 명령입니다. 한유나의 명령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전기가 타다닥거리며 울렸습니다. 의정과장, 경호과장, 대대장까지 관련 라인 전원 대기 명령 하달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의전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나는 펜스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바람에 흰 보자기가 펄럭였습니다. 모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관람석의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한유나가 부른 그 한마디에 순자는 보자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고 군악대의 연주 박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검은 코트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내가 더위를 타니까 시원하라고 만든 건데 한 번도 직접 건네준 적이 없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한유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가 너무 늦었네요. 사성 장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딸이었습니다. 한유나는 어머니 앞에서 정중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변 지휘관들과 참모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장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군인은 예의로 선다는 걸 배웠구나. 순자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경례. 한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면을 향해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만 바치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녀 사이로 바람이 불고 관람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수는 곧 파도처럼 커져서 행사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규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딸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갈라지는 순간 모녀 사이의 벽도 함께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그날 저녁 라디오 뉴스는 계속해서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의전 실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단 지휘부와 의전 라인은 조사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군 당국은 규정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뉴스가 아니라 그 순간 일어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장 골목의 반찬 가게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장님 어머님이 맞으시죠? 신문에도 나오던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순자는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엄마고 아버지죠.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은 김치전을 조금 더 부쳐드릴게요. 순자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명성이나 지위보다는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다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야구 모자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멸치볶음 있나요? 물어보는 목소리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있지. 그런데 오늘은 멸치볶음보다 내가 더 반갑구나. 순자는 딸의 변장을 한눈에 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년간 쌓였던 서먹함이 그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쪽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태극기가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지나고도 여전히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는 이제 더 이상 거리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오래 묵은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내가 나의 길을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에는 어머니로서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수놓아 주신 그 별 저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길을 잃을 때마다 그것을 만져보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 보였어요.
딸의 고백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별들이 모여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순자는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내가 어떤 별을 따라가는지 조금 알 것 같다. 그해 겨울이 되자 시장 골목 반찬 가게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흰 손수건 위에 정성스럽게 수놓인 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연필로 써진 짧은 문장이 덧붙어져 있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는 약속일 때 가장 군인답다. 이 문장은 그날 이후 군 내부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과 질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갈라지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리콥터의 굉음 때문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단순히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는 예의가 구름 사이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순자와 유나는 그날 이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그냥 엄마와 딸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때로는 시장 골목에서, 때로는 한적한 카페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되찾아갔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유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걸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걸 엄마는 그냥 확인해 준 것뿐이야. 그렇게 모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계급과 지위를 넘어선, 그리고 규정과 관습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그날의 감동은 이제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